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에 계신 어르신들의 디지털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특별한 공간, AI 사랑방 이야기인데요. 아,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이게 문을 연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어르신들 디지털 소외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술 격차랑 또 어르신들 고립 문제, 이걸 동시에 좀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서 주목할 만하죠. 네, 그래서 이 AI 사랑방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AI 사랑방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작년 12월에요. 포천시 관인면 작은 도서관에 처음 문을 열었고요. 아, 작은 도서관 안에요. 네, 경기도랑 포천시 그리고 KB국민은행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특히 그 지역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라 거기에 맞춤형으로 설치된 노인복지 공간인 거죠. 맞춤형이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안에는 AI 기계를 체험하는 AI 즐김터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배우는 배움터, 그리고 이제 주민들 소통 공간인 나눔터, 이렇게 세 공간으로 구성돼 있대요.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요, 그냥 공간만 덜렁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담 인력이 딱 상주하면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 테이블이나 증강현실, AI 스포츠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신체 활동이나 인지력 향상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통합 맞춤형 공간인 거죠. 와, 그럼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반응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기사에 보니까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73살 어르신 한 분은 예전에 키오스크가 너무 무서워서 시내 식당 가기도 꺼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그러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는 혼자서 병원 접수도 하시고 식당 주문도 전혀 문제 없이 하신대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단순히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결과로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제약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 거. 이게 진짜 변화거든요. 그렇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격차에서 오는 소외감을 실질적으로 극복하신 사례인 거죠.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는 좀 무료하게 지내셨는데 이제는 삶에 활력이 넘치신다고. 어떻게 변화하셨는데요? 친구분들하고 같이 막 AR 스포츠 게임 같은 거 즐기시면서 웃음도 많아지셨고요. 아, 네. 재밌겠네요. 활동사진 찍어서 자녀들한테 보내주면서 소통도 훨씬 자주 하신대요. 그러면서 친구들보다 내가 시대에 앞서가는 것 같아서 자부심도 생기고 매일이 즐겁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게 참 커요. 그러니까 기술 습득이 그냥 기능 배우는 걸 넘어서는 거죠. 네. 실생활 불편 해소는 기본이고 자신감 회복, 또 새로운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감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이어주는 매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고립감을 줄이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어르신들의 사회적 건강을 챙겨주는 셈이에요. 와,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성과도 눈에 띄더라고요. 개소 6개월 만인 지난 5월 말까지 방문객이 총 1,660명이나 됐다고 하고요. 1,660명이요? 꽤 많네요. 네,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참여하는 어르신만 해도 380명이 넘는데요. 근데 혹시 기사에서 이런 긍정적인 면 외에 뭐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한계 같은 이야기는 없었나요? 아, 기사 자체는 주로 성과 위주로 다루고 있긴 했어요. 물론 이런 사업을 계속하려면 재원이라든지 전문 인력 유지 같은 현실적인 과제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성과만 봐도 대단한 거죠. 특히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AI 사랑방 있잖아요. 네, 그것도 봤어요. 거기에 260명이나 참여하셨다는 건 정말 의미가 깊어요. 소외될 수 있는 분들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잖아요. 와,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쓴 티가 나네요. 지난 4월에는 AI 사랑방 챌린지라고 디지털 학습 대회도 열었다는데 이것도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하고요. 네, 그런 이벤트가 또 동기부여도 되고 성취감도 높여주거든요.
어르신들께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됐을 거예요. 네,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 덕분에 경기도 관계자 말처럼 이게 진짜 초고령 시대의 성공적인 디지털 돌봄 모델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복지랑 잘 결합시킨 거죠. 맞아요. 보통 AI나 디지털 기술하면 왠지 좀 차갑고 비인간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천 AI 사랑방 사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기술이 오히려 어르신들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디지털 친구가 되어준다는 기사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확해요. 기술 자체는 그냥 도구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네. 자칫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들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소통하고 활동하고 또 배울 기회를 주니까요. 오히려 공동체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따뜻한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기술이 사람 사이를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살펴본 이 포천 AI 사랑방 이야기는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또 공동체 전체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한 교육장을 넘어서 어르신들 일상에 진짜 즐거움과 자신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나 시사하는 건 결국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게 기술을 접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요. 이런 성공적인 기술과 공동체 요구의 결합 모델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 다른 분야라면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면 장애인 지원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지원, 아니면 아동 교육 같은 다른 영역들이요. 이런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해서 비슷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넘어서요. 네.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진정한 웰빙, 그러니까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좀 더 폭넓게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